오늘은 이 방향인가 봅니다. 시장 분위기 3,200 하회 그리고 800선이 하회된 자리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바라봐야 할지 얘기 나눠봅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고요. 메리트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관세 폭풍이 다시 불어닥치게 되면서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 반도체부터 저희는 살펴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것은 100% 이야기였고 미국의 생산시설 지으면 면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말 사이 뉴스 보니까 이제 곧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최대 300%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시장이 좀 밀리는 데 있어서 우려로 작용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사실 인디애나 쪽에 HBM 라인 관련해서는 좀 플랜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충격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외국인 매도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반도체에 있어서 위험 요인을 갖고 바라봐야 할지 분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송태훈 과장님의 오늘 생각은요? 일단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100% 그리고 200%, 300%.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크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차익의 빌미를 마련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결정을 짓는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SK 하이닉스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8월 14일 그리고 오늘 이 거래 대금이 그 이전 대비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결정되기보단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으로 나오고 그 이후의 방향성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기저에 이제 얼마만큼이나 HBM 관련돼서 이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인지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지 이것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그 이전보다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많은 톤변화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러한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보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러한 품목별 관세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한 별거 없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요즘 SK 하이닉스로에 대한 전환이 다시 되는 이 환경이었으니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지켜보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지라는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이제 품목별 관세가 정말 크리티컬하게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저는 이 관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사실상 진짜 AI 패권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기 때문에 과연 이 관세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지점이 더 중요할 거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것에 있어서 매수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기술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말씀을 좀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것 같은데 7월 17일에 음봉 라인 때 골드만삭스발 음봉이었죠. 아직도 못 메웠습니다. 아직도 못 메운 상황에서 지금 갇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가격 라인대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더 하방 라인까지는 안 빠졌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지 라인을 어디까지 잡고 대응이 가능한 건가 또 궁금할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일단 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저는 21선, 한 31선을 좀 주로 보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가중평균 수치로 해가지고 보거든요. 예. 네, 감안해서 보면은 이게 위로 뚫으려다가 다시금 좀 주저앉은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조정이 나와봤자 한 5% 이내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여전히 하이닉스는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갖고 있기 때문인데
박스권 상단인 한 30만 원 선 정도를 뚫게 되면은 그때부터 세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단까지도 한 10% 조금 넘게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수급 주체를 봐도 크게 지금 뭐 의미 있는 수급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조정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뭐 미국, 뭐 이외 뭐 일본, 중국 다 네. 엄청 뭐 사상 최고가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여전히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줄줄 흘러내리기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오늘 당연히 그 관세 이슈도 있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 영향도 꽤 큰 거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상법 개정이나 뭐 부동산에서 뭐 주식 시장으로의 뭐 자금 유인책 이런 관련해서의 최근의 정부 행동을 보면은 좀 의심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좀 자꾸 국내 주식시장을 좀 누르는 것 같고, 최근 이거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올 때 파는 주체를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이 제일 세게 팔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후유증이 좀 뭔지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어쨌건 이렇게 쉽지 않은 변수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계속 조정받고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도 봐야 되고 뭐 수급 면에서 좀 계속 우선순위에 조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좀 뒤로 밀리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뭐 크게 뭐 어떤 뭐 글로벌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그러면 비슷한 관점이실까요? 네, 삼성전자도 비슷한 견해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삼성전자보단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최근 한 7만 원 선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관세 먹구름도 있지만 국내 주식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어 할 경로 확실화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밀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현재 구간은 매수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바라볼 수 있다 의견까지 전달받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경로가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여기서 꺾일 산업이냐? 그건 아니라는 점에서 좋은 기회는 꾸준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네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었고요. 계약 금액 4,024억 나왔습니다. 참고로 전해드리고 이어서 저희는 조선으로 갑니다. 조선의 심장 엔진입니다. 특히 오늘은 엔진 쪽의 기자재가 강합니다. 한화 엔진 그 가운데 오늘 엄청나네요. 이럴 때 우린 뭘 봐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자, 과장님, 사실상 조선주 잘 버텨요.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뭔가 힘들 때 조선주만큼은 잘 버텨요.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나는 버틸래라는 의미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고가 선박을 수주받고 그것이 또 실적으로 가시화 나타나는 기간까지는 아직 너무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한 순환매의 관점으로 충분히 봐도 괜찮은 것인지 지금 일단 사이즈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은 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정상회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사실 그 모멘텀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른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거기서 무언가에 대한 더 당근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멘텀에 대한 피크를 찍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조선업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관련돼서도 LNG 관련된 이런 공시가 나온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워싱턴에 관련돼서 사무소를 이제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은 미국 상원의원이 방한을 하게 돼서 추가적으로 MRO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구체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슈들도 기대감을 상당히 계속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나오고 난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미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기정사실화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정말 찍힐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선주들이 그렇게 조금 움직임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외의 섹터로에 대한 자금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이달 말이거든요. 그때 수급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는가. 일단 조선주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고 어디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지까지를 봐야 9월 전략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고히 할지 아니면 정말 한미 정상회담까지 일단 분기점으로 한번 끊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기술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엔진주 사실 하나엔진 강합니다. HD 현대마린엔진 옆으로 잘 에너지 보존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엔진은 지금 오늘장에서 41,400원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신고가를 잘 만든다라는 거죠.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고가를 두려워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고민되는 자리네요. 네, 신고가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저도 고민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게 워낙 조선 쪽 수급이 좋고 그동안 하나오션이 좀 대장격이었는데 좀 보면은 비슷한 궤적 그리고 있었던 게 하나엔진이기도 했고요. 전체 조선 섹터 대부분이 대형업체들 차트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 조선업 흐름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하나엔진이 좀 베타가 좀 큰 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이 어쨌든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수급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국내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나 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의심으로 좀 외국인 수급이 원활치 못한 가운데 이런 새로운 자금 유입 없이 기존 자금 내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 배터리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자금들이 좀 그나마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쪽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또 언제든 바뀔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신고가 쪽에서 급하게 매수로 대응하며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건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그럼에도 다음 주까지는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면은 홀딩하며 가져가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는 뭐 트레이딩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STX 엔진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내비친 거잖아요.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소실적도 잘 존재감 근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신고가 간 하나엔진보다 이렇게 새롭게 발굴된 쪽이 지금은 좀 더 메리트 있을까요? 이게 또 개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매각이나 뭐 이런 뭐 인수합병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전체 어쨌든 조선업 섹터 다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섹터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조선업 자체에서의 지켜준 종목 계속 지켜주는지 돈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STX 엔진은 지금 오후 들어갈수록 윗골을 좀 남기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흐름 보겠습니다. 여전히 7%대 확인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태양광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태양광이 좀 꿈틀거리게 했었던 이유 일단 걱정을 덜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BBBA 세부 규정이 확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우려할 거는 없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과장님 사실상 우리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신재생이 그간 메인 키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원전보다 신재생에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친밀도가 더 컸었는데 사실 수급이 이쪽으로 못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시장이 돌고 돌아서 태양광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의 점수를 줄 수 있을지. 사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하나솔루션이 조금 힘을 못 낼 때 오히려 강세를 지켜줬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분류해서 봐야 할지 같이 태양광 내에서 봐야 할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오늘이에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사실 이 법안의 자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태양광은 사실 피해 나간다는 게 기존적인 다 생각들이었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고 역시나 이 태양광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아침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 부분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지금 다 음봉을 좀 기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뭐 대장격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이 현대 에너지솔루션하고 하나솔루션하고 차이점은 2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서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약간의 미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잘 나오게 됐었었고 그리고 하반기 때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이제는 이 하나 솔루션보다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보다 더 많은 각광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오랜만에 이제 이 옆으로 횡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첫날이기 때문에 네. 이날은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로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입했던 포지션에 있어서는 긍정의 의견?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목표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생각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에 대해서 차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바닥권에서 한번 발생했던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55,000원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55,0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전고점 부분에 상단인 6만 원 선까지도 한번 트라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쏠 수 있다면 오늘 자리는 굉장히 그 방향을 턴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충분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사실 거래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거래량이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 그리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좀 긍정의 점수 역시 똑같이 주시는지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예. 있고요. 어쨌든 뭐 미국 태양광 시장이 우려를 딛고 중장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어쨌든 뭐 수혜가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악재가 해소되고 환경도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들어갈 법하다. 태양광 관련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하나솔루션이 원래 대장격으로 생각했었는데 뭐 여천 NCC 영향도 있고 그래서 좀 HD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OCI 홀딩스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도 뭐 중국 재고 조정에 따른 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뭐 원재료 수혜 면에서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개인적으로 SK 이터닉스도 좋아 보이는데 태양광 포지션이 크고 뭐 이외에 이제 풍력이나 뭐 연료전지 뭐 신재생 관련된 프로젝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전반적으로 좀 유동성이 좀 잠긴 상태에서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는데 오늘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조금 장이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계속 조금씩 흘러내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갔다가 또 다시 혹시나 방향을 일부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면 분할 매수의 기회로 알고 대응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추가 코멘트 있었으니까요. 태양광 쪽 긍정입니다. 두 분 모두 의견이 또 매수로 공통됐다라는 점 의미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랜만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DXVX. 사실
제가 분류한 군에서는 비만 안에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자회사 쪽에서 또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빅스젠이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한 5천억 원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게 66.2% 지분을 갖고 있대요. DXVX가. 자,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을 어느 정도의 평가를 주세요? 사실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고 일단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흥분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봐야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게 더 커요. 우선순위가. 네. 예. 사실상 DXVX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 정지를 한번 당했던 네. 적도 있었던 이제 기업이고, 사실 그 거래 정지 당했던 기간을 보게 되면 거의 최장 기간 정도에 육박하는 이런 장기적인 거래 정지가 당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물론 자본 확충이라는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역시나 좋지 못한 이러한 공시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환기 종목에 대해 관련돼서도 지정에 대한 사유가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리스크를 있는 종목을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것에 더 장점을 두고 내가 거래를 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정도의 리스크를 굳이 질 필요가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 자체가 꼭 DXVX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훨씬 더 큰 기업이고 재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기업에서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한 번 더 노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벌점을 받게 되면은 바로 거래 정지가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굳이 저는 선택지를 여기까지 바이오를 늘리지는 않는다. 저는 조금 더 이름이 있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바이오 종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종목군에서 좁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바셀트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은 알테 ABL이 짝꿍이고 보통 리가캠 펩트론이 짝꿍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같이 가지 않네요. 지금은 어떤 그룹핑으로 보시고 있나요? 하반기 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이 결국은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릴리 관련돼서 언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약이 나오게 되는가,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아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키지 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가 충족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탄력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올릭스 저희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9월 달 넘어가게 되면서 외시치료제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가속에 대한 부분의 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우리가 선택을 가져가 보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제 앞으로의 민감도가 또 다시 불거진다면 과거에 이런 끼를 보였던 올릭스도 지금 한번 자리 점검해 보시는 것 필요해 보이겠다. 아이디어 주셨으니까요. 챙겨 보시죠. 자, 이어서 신 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뭐 차트로 보면은 굉장하죠. 강하게 갭을 만들고 꼬리도 위아래로 깊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관리가 좀 붙어 있긴 하지만 흐름은 어떻게 추적하세요? 근데 저도 이 종목은 원래 관심을 크게 두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오늘 이게 뭐 비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종목으로 꼽히기도 하고 뭐 또 G2G 바이오가 상한가 기록했는데 뭐 관련해서 좀 같이 언급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수급이 좀 조금씩 꼬였던 수급이 풀리면서 방향도 어떻게 보면은 위로 잡을 수도 있어는 보이는데 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트레이딩 면에서 하려면 내일 보고
내일 오전장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좀 큰 기업 위주로 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최근에 좋게 보고 있는 건 리가켄 바이오랑 올릭스 좋게 보고 오. 있습니다. 두 분께서 올릭스 공통이고 오늘 의견이 다 맞으시네요. 일단 DXVX는 관방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화장품은 지금 어떤 구간일까요? 진짜 조용할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떤 판단을 잘 해놓으면 그것이 효자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장품군 중에서 그렇다면 아이패밀리 SC와 같은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화장품 잘 갈 때 아이패밀리 SC 언급했었던 코너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움직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섹터 내에서 대안을 찾는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네네.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패밀리 SC가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반되는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충족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면서 그 화장품 섹터 내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다른 이제 종목군들이 워낙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고 그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에 비해서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게 되는 이러한 반대의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안으로서 선택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섹터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에는 화장품 섹터가 과연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서 더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가장 영업이익 관련돼서 컨센서스를 미스하는 폭이 컸었었고 네. 그에 따라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달바글로벌이 이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오늘 1%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이것이 바닥이 치기 전까지는 화장품 섹터와 관련돼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의문감은 들 수밖에 없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바닥권에서 오른 것이 없어서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런 부분 화장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아이패밀리 SC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 단 섹터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섹터의 힘으로 올라가는 쪽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선이 그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안 간 쪽에서 그래도 기대감을 우리가 어디에 유지시킬까? 아이패밀리 SC는 오늘의 수급 의미를 그쪽에서 찾고 계시는데 사실상 크게 본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관망 의견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 부장님, 유혹을 하는데 오늘 눈길을 주십니까? 저도 그닥 이긴 그래요? 합니다. 네네. 일단 의견은 긍정으로 드리긴 했는데 이유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10배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싸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 대응은 맞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좀 더 지켜본 후에 접근하는 것도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는 게 일단 밸류가 너무 싸기 때문에 사고 나서 본다 해도 낙폭이 네. 잃을 부분이 크지 않아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사이드가 얼마나 될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색조나 저가 브랜드 밸류 확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20-30% 정도의 룸 열어두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다만 기간 대비 수익률도 따져봐야 되긴 하겠죠.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최근 AVCNC도 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실적도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매각 이슈 이런 영향도 주가에 좀 녹아져 있는 것 같고 저도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아니라면은 화장품 업종이 좀 달바 이후에 좀 부진해졌죠. 주춤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 차트를 일봉으로 보면은 예.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 평균 감안한 2-31선을 좀 주로 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뚫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시도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한다면 한 7-8% 손절선 정도 열어두고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투자자들 중에서 엄청난 뭐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뭐 손해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라면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초에 그 장기 입형 넘어갈랑 말랑 했다가 또 다시 하회시키고 있네요. 그런 관점 하에서는 두 분의 의견은 트레이딩적인 성격에서의 긍정 의견으로 제한적으로 주고 계셨다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IPM1 SC 봤고요. 화장품은 다시 심리가 살아나는 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타이밍을 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